산속에 계신지. 제가 보니까 피서는 에어컨 틀어놓고 집에서 있는 게 방콕 가는 게 최고 좋던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평소하고 좀 달리 특정 주제를 가지고 조금씩 길게 깊게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지명이 됐잖아요. 이거 뭐 난리가 났습니다. 이동관. 아우,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됐다고 하니까 그냥 시장에서 막 대기다를 내 거듭당했어. 완전히 그냥 제가 이 취재를 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잖아요, 사실은. 왜 옛날에 우리 어르신 세대는 뭐 선을 보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그럼 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모르는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파악하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기자생활 27년 하면서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뭐 예를 들면 뭐 경찰서장, 국회의원, 뭐 장관, 총리, 뭐 대통령 후보자 등등 이렇게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제 나름대로 터득한 방법은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제가 사실 얼마 전에 그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만나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김관진이라는 사람을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식사하던 사람들이 좀 어리둥절하는 거예요. 김관진을 제일 반대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김관진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김관진 전 장관님이 그래가지고 그런 방법이 있네요. 자, 김관진 전 장관을 제일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죠? 세력이? 민주당. 거듭당. 북한 인민해방군이 난리가 났죠. 김정은이가 제일. 그죠? 그러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김관진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아, 북한 인민해방군이 제일 반대하니까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제가 그래서 취재하면서 이렇게 사람 뭐 이렇게 만나면 세평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평. 내가 홍길동 이러면 홍길동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즘 그 뭐 주요 공무원 이런데 직위에 이렇게 보임을 할 때 경찰 쪽에서 그 세평을 씁니다. 경찰 정보관들이. 뭐 옛날에는 뭐 국정원에서도 뭐 기무사에서도 이런 거 이제 못합니다. 그 법적으로. 경찰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그럼 여기 영등포 경찰서 가령 여기 영등포 경찰서 정보관들이 있으면은 뭐 KBS 김희철 사장 세평 이런 거 뭐 정보관들이 나름 이렇게 세평을 쓰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잘 빨리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을 반대하는 세력이 어떤 세력이냐 이건 보면 알 수 있어. 그죠? 자, 이동관을 가장 반대하는 세력이 어떤 세력입니까? 민노총이에요. 민노총. 싸그리 그냥 싸그리 민노총입니다. 이동관을 반대하는 세력이. 응? 거의 진짜 발악 수준입니다. 그거 제가 한번 쭉 먼저 이동관 어제 방통위원회 위원장 지명자가 한 이야기를 조금 더 제가 좀 설명드리면은, 이게 이제 미디어스라는 어떤 그 매체지에 난 건데요. 이제 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동관은 공영방송 인터내셔널화, 정부는 수신료 분리 징수, 이러면서 이제 이동관을 까요. 까는데 이제 이 기사의 맥락은 이런 겁니다. 이동관 지명자가 KBS, MBC, 우리나라에도 BBC 인터내셔널, NHK 국제방송 같은 게 있어야 된다. 이거는 진짜 맞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무슨 말인가?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BBC에 보면은 BBC 월드라는 채널이 있어요. 그리고 NHK도 마찬가지고 NHK 국제방송, KBS의 국제방송이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 미력해요.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대한민국을 알리는 어떤 그런 채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이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근데 왜 40년 전 수신료가 받았을 때 30년 전에 수신료 통합 징수가 됐습니까? 그때는 왜
뭐 KBS 인터내셔널 이런 게 없고 왜 지금 왜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때 대한민국 소득 수준이 1인당 GDP가 10,000불이 안 됐습니다. 응? 뭐 거의 뭐 7, 8천 불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외국에 우리를 알릴 뭐 사실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보십시오. BTS가 외교관 역할을 해요. BTS. 우리 그 젊은 우리 청년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보다 훨씬 낫습니다. 응? 국회의원들은 맨날 모이면 싸움하잖아요. 훨씬 낫다니까요. 그럼 BTS가 사실상 우리나라의 외교관 역할을 하는데 이걸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채널이 있어야 돼요. 채널, 플랫폼. 그걸 만들자는 소리죠. 얼마나 이건 좋은 이야기입니까? 예? 지금 강대국들은 보면 다 있어요. 강대국들. 자, BBC 인터내셔널 있죠. NHK 국제방송 있죠. 그 다음에 러시아 RT라고 있습니다. 러시아 텔레비전 RT 있죠. 프랑스 텔레비전 또 있죠. 다 있습니다. 다. 우리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거 하자는 소리예요. 중국도 있어요. 중국 국제 TV 방송 CGTN이라고. 뭐 거의 뭐 공산당 관영 매체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 알리는 아주 적극적이고 우호적이고 좀 이렇게 알리는 그런 채널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이런 거 하면 안 되나? 응? 미디어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좋은 것 같은데 아주. 지금 보면은 KBS 국제방송이 있고 아리랑 TV 있잖아요. 아리랑 TV. 제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리랑 TV 저것도 KBS하고 합치면 안 됩니까? 합치면 되지 뭐. 합쳐서 하나의 어떤 그 방송 어떤 채널을 가지게 되면 더 힘이 세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이야기인데 이걸 뭐 이렇게 딴지를 겁니다. 딴지를. 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 보시면은 BBC BBC 월드를 뭐야 여기 보면 이제 김동찬 언론개혁 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공영방송의 국내 역할을 줄이고 해외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이라면 국가주의적인 접근이다. 이동관 후보자가 국제방송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BBC와 NHK 자체를 얘기하는 것인지 말의 의도를 잘 모르겠다. 말의 의도를 잘 모르시면 공부를 하세요. 언론개혁 은계련 정책위원장님 공부를 좀 하세요. 지금 제가 이야기로는 이동관 지명자가 이야기하는 BBC 인터내셔널 NHK 국제방송 같은 것은 현재 KBS 국제방송이 있잖아요. 이걸 더 강화해서 그죠? 강화해서 전 세계에 우리나라를 더 홍보하고 잘 알리는 플랫폼으로 만들자 이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공영방송의 국내 역할을 줄이고 해외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 하면 안 됩니까? 공영방송의 국내 역할을 줄이는 게 겁나는 거지. 에? 왜? 민노총 방송 영향력이 약해질까봐. 그걸 겁내는 거지. 우리 김동찬 위원장은, 정책위원장은 그런 걸 겁내는 거죠, 지금. KBS나 MBC 공영방송의 국내 역할이 줄어드는 것이 겁나는 거지. 왜? 민노총 스피커를 계속 해줘야 되는데. 이걸 줄이고 우리 대한민국을 해외 전 세계에 알리는 국제방송의 역할이 커지는 걸 두려워하는 거지. 어? 그렇게 살면 옛날 구한말에 위정척사파들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대한민국은 해외로 뻗어나가야지. 해외로. 그래야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외국인들도 한국 많이 찾아올 테고 한국에 가서 공부하는 젊은 청년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국부가 창출되고 나라가 더 국력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왜 미국에 그렇게 이민을 가려고 합니까? 미국이란 나라에. 미국이 그냥 중국식으로 중화민족주의 이런 거 추구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미국은. 전 세계에서는 이민을 다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인구가 3억 5천만 밖에 안 되지만 전 세계를 리드하는 초강대국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이 그 정도로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왜 그걸 올라가면 역할을 해야지, KBS가. 예를 들자면 KBS 인터내셔널이라는 방송이 생겨서 KBS 인터내셔널 이런 거 생기면 저도 거기 가서 막 리포터도 해보고 싶은데 아프리카 가서 방송도 하고 뭐
동남아 특히 동남아 가서 우리 대한민국을 더 많이 알리고 동남아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한국에 와서 학교 다니고 한국에 와서 일하고 싶어하는 얼마나 일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임금이 높고 이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코리안 드림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알리는 거 이게 뭐가 문제지? 민노총 적어도 민노총 노영 방송보다는 낫다는 것이 알겠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좀 이동관 방통위 지명자가 하겠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딴지를 거는 거죠. 자, 언론단체 또 딴지를 겁니다. 언론단체는 아예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저는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요. 저도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잘 이해합니다. 자, 여기 포카를 치고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패가 안 들어오니까 이 판때기를 그냥 엎어버려? 그 이야기지 지금. 이거 하다가 우리 명절 때 보면은 명절 때 보면 친척 중에 성질 급한 사람들 하다가 이상하게 패가 안 들어오면 그냥 그 담요 그냥 엎어버리고 그 이야기지 지금. 좌파 언론 시민단체인 미디어오늘 기사인데 언론개혁 시민연대를 하지 말고 그냥 언론 시민단체를 하지 말고 좌파를 붙여주세요. 좌파 언론 시민단체인 언론개혁 시민연대 독립기구인 방통위 수장의 대통령 특보이자 방송 독립을 해줄 때 부적격죄를 안 친다. 방통위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선포이자 방송을 통제하겠다는 선언.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방송 구조를 정권 입맛에 맞게 재편하는 것. 이렇게 하면서 결론이 뭐냐면 윤석열 정부의 이 언론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폭거에 맞서 언론 자유와 방송 독립을 지켜내고 양당 체제가 망가뜨린 미디어 거버넌스를 새롭게 교체할 것이다. 이동관은 사퇴하라. 새로운 미디어 거버넌스가 뭔데? 민노총 노영 방송이지. 여러분이 주장하는 거는 그러니까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동관은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또 반 이동관 투쟁의 결집한 언론단체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민노총 언론노조, 방송기술인연합회 다 외운다. 이제 다 외워. 다 외운다 이제. PD연합회, 한국영상 기자 다 외운다. 그 다 모아봤자 있지 않습니까? 대표 한 20명도 안 돼요. 근데 이 자들이 마치 대한민국 언론 현업단체를 다 대표하는 것처럼 억지 대표성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협회원들도 다 찬성하지 않는데 여기서 모여가지고 방송장악위원회 해체 투쟁에 나서겠다. 이게 똑같은 이야기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포카 치다가 카드 패가 잘 안 들어오니까 테이블 엎어버린 거 이거잖아 이거. 그러면 안 되지. 6년 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다 장악했잖아. 민주당 언론 장악 문건 시나리오대로. 그때는 문제가 없었나? 그때는 왜 테이블 안 엎었어? 테이블이 아주 패가 잘 들어오니까 아이고 잘 됐다 이래가지고 그냥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 여기 이 사람들이 지금 이동관 방통위 원장 지명자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이 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이동관 지명자는. 그러니까 무서운 거지.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잘 모르는 어리버리한 사람이 와야 자기들이 이제 좀 뭔가 행세를 할 텐데 너무 잘 아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지금. 이 이동관이 방송 장악 위원장이라고 한다면 그 논리라면 문재인 정부 때 언론 장악 문건 만든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이 배출한 문재인 전 대통령 그럼 방송 장악 대통령이네? 똑같은 거지 논리가. 그래서 이동관 씨가 오면은 이제 제일 겁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자들이 겉으로는 방송의 공정성 언론의 독립성 이런 거창한 이야기 하죠. 결국 들어가 보면 돈이에요. 돈. 결국은 돈이라고. 무슨 소리냐? KBS 수신료가 7천억이 지금 날아간다 치면 극단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7천억이 안 들어오면 KBS가 살아남기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광고 유치하려 하겠죠. 그죠? 그런데 전체 광고 시장은 총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동안은 국민들께서 7천억을 안에 넣어줬기 때문에 그 7천억을 KBS는 받고 빠져나와 있었는데, 물론 KBS도 조금 광고를 하긴 했죠. 한 2천억 정도. 나머지 광고를 자기들끼리 다 갈라먹었거든. MBC 다 가져가고, SBS 가져가고, 신문들 가져가고 했는데, 이 7천억이 쑥 빠지고 나면은 7천억에 해당하는 돈을 광고로 메꿔야 되잖아요. KBS가 이 체제를 유지하려면. 그럼 당장 자기들 호주머니에서 돈이 다 날아갈 거 아닙니까? 결국 돈이에요, 돈. 이자들은. 응? 이자들은 하여튼 돈과 남자 여자를 좋아해. 유물론자들이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방송의 독립성, 공정성, 대한민국 대표 방송을 전 세계에 알리는 플랫폼을 만들자. KBS 인터내셔널 이런 거 만들자. 이렇게 하면은 하유 그거 우리하고 뭔 상관 있어? 돈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이런 자들이 그냥 머릿속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거창하게 그 이동관 지명자가 어제 말했지만 넷플릭스 같은 초거대 글로벌 콘텐츠 그 어떤 기업이 한국에서는 왜 안 나오냐 이거예요. 우리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만들면 되는 거지. 우리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 만드는, 드라마 만드는 이 제작자들이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오징어 게임 맞죠?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이런 거 대한민국 잘 만듭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휴대폰, 자동차, 뭐 선박 세계 1등이에요. 세계 1등. 이런 콘텐츠도 전 세계로 나갈 수 있어요. 만들어서 영어 자막 처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나라 자막 처리하고. 그러면 젊은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민노총 체제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응? 우리 젊은 청년들이 여기 와서 자기의 꿈을 펼쳐보고 싶은데 촬영도 하고 드라마 편집도 하고 실제로 뭐 연출도 해보고 완전히 이 말이야. 민노총 완전히 꼬시래기 제살 뜯어먹기 하자고 계속 앉아가지고 정년할 때까지. 지금 정년하고 먹튀하면 그만이지. 산업 자체가 발전이 안 되는데 이게 다 그 어른들 말씀 꼬시래기 제살 뜯어먹기 한다.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세계 10위권에 맞는 대한민국 경제 수준에 맞는 방송산업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이동관 지명자의 이야기는. 이동관 지명자님 확실하게 추진해 주세요. 그런 거. 뭔가 좀 새로운 걸 해봐야지만. 맨날 앉아가지고 말이야. 사실 KBS, MBC 저 양대 방송사 체제도 이게 언제적 체제입니까? 40년 전에 전두환 정권이 언론 통폐합하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ETV에 사실은 ETV가 저기 TBC 거였잖아요 원래. 동양방송. KBS 게 아니었어요. 이 방송 보는 우리 후배들도 KBS2가 원래 KBS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두환 정권이 KBS한테 갖다 준 거라고. 그냥 뺏어가지고 민간 방송인 TBC를 뺏어서 그냥 KBS에 넘긴 거라고. 아세요? 그런 역사?